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힘든 항암 치료부터 떠올릴 겁니다. 치료 후 또다시 찾아오는 전이와 재발의 공포도 매우 두렵겠죠. 지금부터 만나볼 분들은 생존율 5% 미만의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상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밖에 나가면 저보고 암 환자라고 아무도 모르지. 이들은 모두 바이러스로 암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암세포들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특정 암세포들이 이렇게. 암세포만 찾아가 공격하는 바이러스. 이로 인해 우리는 암 정복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영국의 아름다운 중세 도시 노스요크셔. 우리는 이곳에서 특별한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윌리엄 존스 씨입니다. 여유와 낭만이 넘치는 그에겐 어디에서도 병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데요. 윌리엄은 전처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부인을 만나 행복한 노년을 꿈꾸기 시작할 무렵 자신도 역시 대장암 선고를 받았죠. 종양으로 가득 찬 직장을 제거하며 항문도 잃었습니다. 지금은 인공 항문을 달고 지내죠. was across here because it's the rib cage, you see. 대장에서 시작된 암은 간과 폐까지 전이됐습니다. 그때마다 윌리엄은 수술대에 올라야 했죠. Yeah, I've just had that. They've been very thorough with me, and I've been past. I've had 2 great surgeons, and I've got a 3rd, and I'm just falling down that road. And I'm coming out of it just over a fortnight ago. I'm here now. Don't touch me back. 기존의 치료만으로는 빠르게 번지는 윌리엄의 암을 막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새로운 치료를 제안했죠. 바로 항암 바이러스 치료입니다. 바이러스를 마치 항암제처럼 활용하는 것이죠. 보시죠.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가는 암세포의 모습입니다. 흥미로운 건 감염이 정상 조직이 아닌 암 조직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자신을 복제하고 증식하려는 성질 때문에 우리에겐 아주 위협적이죠. 하지만 바이러스에겐 이것이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합니다. Now that uncontrolled growth is a very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viruses themselves to grow. So in a sense, the virus is finding a fertile soil in which it can grow, and in growing in that fertile soil, it kills the cancer cells that are supporting the virus, making more copies of the virus that can go on and infect other cancer cells. 그러나 바이러스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상당수는 면역 기능에 의해 제거되기 때문에 암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윌리엄의 치료에 이용된 레오 바이러스는 백혈구에 은밀히 무임승차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백혈구 속에 숨어 종양까지 도착한 후 암을 제거하는 것이죠. 윌리엄이 스스로 얼마나 건강한지 보여주겠다는데요. 폐암 환자였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지 벌써 5년. 그는 프랑스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고 또 한 번의 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말기암 환자라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간암 말기였던 정옥주 씨 역시 그랬습니다. 4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로 몸은 녹초가 됐고 복수까지 차올랐죠. 수의와 영정사진은 모두 그때 마련한 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수이 내가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다 장만해 놨어요. 간다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정 씨에게 암에 대한 공포는 남달랐습니다. 직장암이던 남편을 7년이나 간병하며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길을 봤기 때문이죠. 좀 더 일찍 발견했으면 또 좀 더 살란지 모르는데 여튼 직장 가면 그거를 직장을 제거를 해보겠단 말이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기존 치료로도 암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막내가 그때 항암 바이러스 임상 실험을 권유받았죠. 간 조직에 직접 바이러스를 투여한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5cm 크기였던 종양이 지금은 거의 흔적만 남았네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원래 암이 있었고 재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2년 내 재발률이 한 최소 50에서 한 70% 정도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3년째 가까이까지 재발 없이 지금 이제 근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보기 드문 경과를 취하고. 백신니아 바이러스를 암 치료에 이용하는 이 획기적인 방법은 부산대 연구팀 주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주로 기존의 항암 치료에 실패한 말기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초기 임상은 항암 바이러스를 주사기에 담아 초음파 화면을 보며 종양에 직접 찔러 넣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암세포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녹색으로 표현된 바이러스가 붉은색의 암세포를 감염시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나면은 그 종양 내에 부종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종양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몇 주 지나고 나면은 그 종양 내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종양이 현저히 작아지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 결과는 네이처 메디슨지에 실렸습니다. 말기 간암 환자 30명에게 항암 바이러스를 투여한 결과 절반의 환자에게선 종양의 성장이 억제됐고 고용량 투여군은 14개월, 저용량 투여군도 평균 6개월을 생존했습니다. 임상에 쓰인 항암 바이러스는 천연두 예방 접종에도 쓰이는 백신니아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 유전자를 재조합해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에서만 활동하도록 특별히 만든 것입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인 황태호 박사. 이렇게 암 치료에 적합한 바이러스를 찾고 개발하기까지 10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줄만 알았던 바이러스.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 걸까요? 바이러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증식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숙주세포에서 자신을 복제하고 증식하는 방법을 취하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찾아 들어간 항암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서 상당량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 세포를 깨고 나오게 됩니다. 암세포는 바이러스가 빠져나올 때 터져 죽게 되죠. 암세포 자체는 바이러스에게 하나의 생산 공장입니다. 바이러스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정식을 쫙 해서 암세포가 탁 터트려지면은 바이러스가 옆에 있는 암세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바이러스에서 또 자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바이러스가 다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이제 결국 그 바이러스가 옆으로 퍼질 수 있는 능력은 항암 작용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항암 작용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신 암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도 이날 많은 주목을 받았죠. 간암을 비롯해 두경부암까지 다양한 임상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항암 바이러스가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腫瘍を特異的にそこだけ狙ってそこの細胞を殺すということとその他のマルチプルなリージョンですねそこも殺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が非常に素晴らしいと思いますもうポテンシャルが高い治療だと思います期待しています 항암 바이러스 치료의 초기 임상은 바이러스를 직접 종양에 찔러 넣어야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맥 주사 형태로도 임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수술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단 좋겠나 싶어서 내가 색전술 할 때는 좀 그러면은 좀 많이 힘들으셨던 게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예, 색전술 할 때는 예. 그 색전술 비교해 가지고는 지금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신. 네, 좋습니다. 항암 치료에 있어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먼저 항암 바이러스 치료의 경우를 보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한 바이러스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감염시켜 죽인 후 면역 기능에 의해 사라집니다. 암세포에게 빼앗겼던 영양분을 되찾은 정상 조직은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전통적 화학요법 치료제는 암뿐만 아니라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두피세포나 위벽세포 같이 성장이 빠른 정상 조직들까지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죠. Oncolytic viruses, we believe, can be the next big breakthrough for cancer treatment. The way these viruses work is these are viruses that are engineered to attack cancer very specifically and leave normal cells unharmed, so that the side effects should be much less than traditional therapies, but the effectiveness should be better. 암세포는 정상 조직과 뒤엉킨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화학 치료는 물론 수술로 잘라내거나 방사선으로 조직을 태워버릴 때도 주변의 건강한 조직이 영향을 받게 되죠. 최근 나온 표적 치료제들 역시 기존 항암제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악화만 됐고. 이 암 환자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항암 치료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 참 고통스러워요, 되게. 그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못 이겨냈어요, 그걸. 항암 바이러스 임상은 국내의 다른 대학 병원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말기 간암 환자들이 그 대상인데요. 간암 환자의 80%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간암 세포만을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전술은 간암에 산소와 영양분을 주는 동맥을 막고 항암제를 주는 것인데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간암 말기라고 이제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그 암세포가 암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강이나 이런 혈관 쪽에도 퍼져 있어서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시술이나 수술요법은 불가능하다. 간암 말기 환자인 김희환 씨는 현재 간은 물론 심장 조직으로까지 암이 번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바이러스 임상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요.
항암 바이러스 치료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감염된 암세포에서 흘러나온 바이러스가 혈류를 따라 흐르다가 숨어있던 암세포를 만나면 또다시 감염시켜 항암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쓰고 있는 환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줄이거나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양을 파괴하는 이 새로운 임상은 이론적으로는 이 바이러스들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면서 마치 감염을 시키듯이 암세포를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돼서 암을 파괴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EJ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이용해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죠. 바이러스도 잘만 이용하면 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암 바이러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넥시니아 바이러스는 한때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천연두의 원인 바이러스였습니다. 런던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곳엔 천연두의 참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천연두로 사망한 군인들이 종종 유령으로 나타난다는 이 집은 귀신이 나오는 천연두 다락방으로 유명하다는군요. 당시 영국에서만 인구의 30%가 천연두에 감염됐고 그중 4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18세기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간 천연두. 당시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는 환자들에게서 우연히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근처 목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천연두가 아주 약하게 지나갔던 거죠. 소 젖자는 일을 하며 우두에 걸린 소들과 자주 접촉했던 여성들은 천연두가 가볍게 걸렸던 겁니다. This is a Gloucester cow, and in Jenner's time it was a very popular breed of cow in the Berkeley Vale where Jenner practiced. But now they've become very rare because they don't produce very much milk and there are other breeds that have superseded it. 의사였던 제너는 천연두의 종말을 고할 당시로선 충격적인 발상을 해봅니다. 바이러스로 바이러스를 잡아보자. 그래서 소 젖을 짜는 여인이 우두에 감염되자 그녀의 농포에서 제취한 고름을 환자에게 주사해 천연두의 면역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What Jenner was doing was using, if you like, a mild form of an illness to protect against a severe and dangerous form. So an infection that produced mild disease to protect against an infection that killed 1 in 4 of the people who caught it. 바이러스는 오랜 세월 인류에게 두려운 존재로 기억돼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빠르게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은 공포 그 자체였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끈질긴 감염 능력이 암 치료에는 오히려 훌륭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츠쿠바 대학 역시 항암 바이러스 연구가 활발합니다. 책임 교수인 마사토 씨. 그가 항암 바이러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겪은 특별한 사건 때문입니다. 마사토 교수의 아들은 어린 시절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감기 예방 접종을 한 뒤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죠. 그리고 체열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몸에서 암세포가 상당수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生検の細胞にも組織にもどこにも白血病細胞はありませんでした。いわゆる寛解になっていたんです。まだ一度も化学療法を受ける前に
寛解になってました。こんなことは聞いたこともなかったので、私はどうしてでしょうと聞きましたが、小児科の先生もわかりません。その後病気になった 그의 아들은 추가 항암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의사를 꿈꾸는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마사토 교수의 일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는 한 논문이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악성 림프종이 완치된 사례를 비롯해 천연두 예방접종 후 백혈병 환자의 백혈구 수치가 크게 감소된 사례가 보고돼 있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암 치료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심지어 에이즈 바이러스도 치료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maybe 10 different viruses that people have thought about for treating cancer. Different types of virus, herpes virus, adenovirus, vaccinia virus, and also viruses which use RNA in their genomes instead of DNA. They all prefer to grow in cancer cells than normal cells. We can refine that preference to make them more selective.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몸에 인위적으로 넣는데 과연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시죠? 좀 자주 쓰는 게 처음 바이러스가 투입되면 우리의 몸은 면역 반응에 의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들죠. 한 1시간 20분 정도 약이 나오고 나서 한 2시간 좀 지나니까 한개 들고 사죽이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여하튼 막 앞이 캄캄하고. 윤순희 씨는 항암 바이러스 임상 시험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는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세 끼 식사도 거뜬히 해내고 여전히 밭일도 직접 하고 계시죠. 항암 치료 중인 말기 암 환자라는 게 믿기질 않습니다. 특히 치료가 계속되고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부작용은 점점 더 경미해졌는데요. 앞전에 할 때는 6개월 동안 거의 못 먹다시피 하고 이런데 이거는 그거 먹는 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오한이 들고 열이 오르고 이것뿐이지 그것도 한 약 주입하고 한 2, 3일 정도 그것만 지나면 또 좀 괜찮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암 환자의 면역 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충분한 항암 효과를 가진 용량과 용법을 찾기 위해 황 박사는 1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연구 결과로서 저희들이 이제 얻은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암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준다 해도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 주사로 정맥으로 매주 10억 개의 바이러스를 줘도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얻었고 또 어떤 환자들에게서는 상당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큰 절망은 현대의학으로 모든 치료를 마친 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류는 이를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일본 역시 사망 원인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죠. 츠쿠바 대학병원에 설치된 거대 장비가 제작진을 압도합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초의 양성자 가속기입니다. 방사선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m 두께의 벽까지 설치돼 있죠. 현재 양성자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위치의 암이나 재발성 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사토 교수는 이것이 암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순 없다고 말합니다. 陽子線は手術と同じように、限局した一つのがんあるいは2つのがんを治療することは非常に有効です。ただしがんはご承知のようにどんどん広がっていき、さらに再発をして再発した時は1つでなく2つでなくたくさんのがんが出てきます。
これら全部を陽子線でも治療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쬐고도 암세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최근 교토대학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암에서 놀라운 특징을 발견해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암세포의 혈관 그 주위의 유산소 영역 이외에 산소 없이 자라는 저산소 영역의 존재함을 찾아낸 건데요. 재발한 암의 상당 부분은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저산소 영역의 암세포들로 밝혀졌습니다. ここががんになります。でこの血管から各々の血管から100ミクロン程度離れたところに低酸素な領域があります。 암세포가 저산소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건 히프1 유전자 때문인데요. 보통 방사선으로 세포를 태워버리기 위해서는 산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한 혈관 가까이의 암세포는 방사선 치료 시 대부분 사멸하죠. 반면 혈관에서 먼 저산소 영역의 암세포는 방사선으로도 거의 죽지 않습니다. 대신 히프1 유전자가 작동해 이들에게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재발한 암은 전보다 훨씬 강해집니다. で実際に最新のですね光イメージングっていう技術を使って実験をしてみるとですね実際にそこのがん細胞が放射線を生き残ってもともとは皮膚1が活性化していなか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皮膚1活性を獲得してでそれを引き金にして主要血管の方にこう動いてきてでがんの再発が起こるとでそれが明らかになったわけです。でそれががんの悪性化放射線治療抵抗性抗がん剤抵抗性そういったものを引き起こすっていうことが知られています。 재발 혹은 전이된 암을 안고 사는 암 환자는 하루하루를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맥신 스미스 씨는 전이성 폐암 환자입니다.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던 지난 여름, 그녀는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가했습니다. 폐암으로 숨이 찼지만 꿋꿋이 완주해냈죠. 아들 알피에게 암과 용감히 싸워내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알피를 임신하고 그녀는 기쁨도 잠시 곧바로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기와 항암 치료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These are when I was having chemotherapy and I was pregnant the first time around. They scanned me every month to make sure that he was growing correctly and he wasn't suffering any ill effects.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유방암 치료도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지난 5월 그녀는 폐에서 다시 암이 발견됐습니다. 전이성 암의 경우 수술도 불가능하죠. 고용량의 항암제가 들어가며 그녀는 전신의 기능이 떨어져감을 느낍니다. Short-term memory loss. You know, I can never ask. I can't even remember making a cup of tea. Sometimes it's still on the top, going cold because I've not finished it. My memory is so bad. My motor skills are reduced.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닙니다. 알피가 엄마 없는 슬픈 유년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먼 미래의 알피를 위해 틈나는 대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Mummy doesn't find the time to write in here every day, baby boy. So when I can't catch up, I shall just simply write that I love you. I would do anything for more time to see you grow up. Mummy doesn't think she has much time. That makes me so sad. But being sad and crying won't change anything, and I do not want you to see me upset. I want us to have fun and cuddles, and I want to see you smiling and hear you laughing, so that in my final days I can take that memory with me. I love you so much, it hurts. 맥시는 아들을 위해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이성 암에서 완치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사실을요.
실제 전이성 말기암의 생존율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류는 왜 전이된 암을 고치지 못할까요? 암세포는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하지만 유전자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료제로 다양한 모습을 한 말기의 종양세포들을 잡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So I liken this to a very complex tumour that is refractory to treatment, develops drug resistance very quickly. In a sense, one could imagine this as a triple negative, ER negative, HER2 negative breast cancer that relapses very soon after primary chemotherapy, the highly drug resistant tumour, for reasons we don't understand, that I think are likely to be linked with the underlying genetic complexity of that tumour. 런던 암 연구소에서는 암의 다양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이성 신장암 환자의 종양 30곳에서 표본을 채취해 염색체를 분석해냈죠. 한 환자의 동일한 종양 내에서도 부위별로 유전자 변이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이된 암세포들도 최초의 암과는 전혀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가 관찰됐죠. 암세포는 하나의 종양 안에서도 수없이 진화를 거듭합니다. 말기암일수록 그 숫자는 더 방대해지죠. 초기보다 말기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 아닌 유전자 변이에 따라 암을 분류하고 이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What we've discovered over the last, well, now it's 40 years, is that cancer is not one disease. It's 100. It could be 1,000 diseases. 백사장의 모래알이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듯 암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가 아닌 수백, 수천 개의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정 유전자를 겨냥한 표적 치료제들이 왜 소수의 암 환자들에게 단기간의 효과만을 거두고 있는지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수많은 유전자별로 치료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딱 뭉쳐 있으면 우리가 이게 위암 이렇게 영상 정보가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위암 속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이 암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술로는 아직까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암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암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체 연구센터인 영국의 생어연구소.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곳에서는 거대한 슈퍼컴퓨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유전자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50개 암에 대한 게놈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세계 10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암과 흑색종의 게놈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암 환자의 종양에 맞는 맞춤 항암제를 만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암세포에 다양한 치료제를 투여해 암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물론 유전자 변화까지 미리 관찰해보는 겁니다. 또 특정 치료제에 몇 개의 암세포가 사멸하는지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근거로 암 환자에게 꼭 맞는 항암제를 예측해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That changes in the DNA of cancers affect the response to most cancer drugs. And so if we really ever want to treat cancer effectively, we have to really understand what these changes are that occur in cancer, and equally then match these signatures of molecular changes in cancer to a specific drug.
And it's by matching these two things together that we'll really get the most effective cancer treatments. 암 유전자 시퀀싱이라는 이 최신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20명을 상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구글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포함됐고 저명한 과학자와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군요. 스티브 잡스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도 왜 그는 암을 치료하지 못했던 걸까요? 설사 돌연변이를 찾아도 유전자 간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고 약은 제한적인데 돌연변이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맥코믹 박사는 암 유전자 치료의 잠재력과 한계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는 현재 미국 암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미국 암 연구협회의 회장인데요. 모든 암세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 유전자인 라스를 발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과학자입니다. 라스는 모든 암세포의 80% 이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라스만 차단하면 많은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죠. 실제로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소라페닙이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를 차단하는 표적 치료제가 듣지 않는 환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라스 암 유전자 안에 또 다른 종류의 대체 라스 유전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를 차단하면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나 암을 다시 키우는 거죠. 현재 라스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양한 부위의 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So now it's cancers with mutant RAS. There's no drug that works at all because it's all these different pathways are very dynamic, and you block one pathway, the other one comes on. 레오 바이러스란 녀석이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동물 바이러스인데요. 표적 치료제로도 잡지 못한 라스 유전자를 공략하는 데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라스만 선택적으로 감염시키는 효과가 입증됐고 바이러스가 활성화된 쥐에서 종양 크기가 전혀 자라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암세포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한 증식한다는 겁니다. 세포 분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면 정상세포는 저절로 사멸해버리는 반면 암세포는 죽지 않고 끝없이 증식합니다. 이 점이 바이러스가 공략하는 암의 아킬레스건입니다. Yeah, well, the idea of the virus approach was to take advantage of the mutations which cancer cells go through to kill them. Every cancer cell has to remove certain features of a cell to make it possible to live forever and to stop itself from dying. And that makes the cancer cell vulnerable to attack by a virus. 우리 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를 하나하나 찾아 공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겐 가능한 일인데요. 암세포처럼 바이러스도 무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암을 잘 찾아내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종의 유도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이상 증식을 하는 암세포를 찾아내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계에서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적인 유전자, 암세포를 죽인다든지 면역을 증가시킨다든지 하나 내지 두 개의 유전자를 넣어줘서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것이 유전자 치료인데,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하면은 그런 유전자뿐만 아니고 바이러스 전체, 바이러스 지놈이라는 그 바이러스 전체하고 암 전체가 싸우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유전자 치료제로 분류되지만은 유전자 치료제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암은 고령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누구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올해 6살의 마테오도 겨우 2살의 망막모세포종이라는 희귀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암으로 한쪽 눈을 잃고 지금은 의완으로 생활하고 있죠. A fairly rigorous procedure. He lost his eye, they had to take his eye out, and then he had chemotherapy, and that didn't work. So then they had a whole stem cell transplant, and he was in the hospital for a year doing stem cell transplant, and it got him very sick. We almost lost him to that. 현재 미국에서만 매일 1,500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He's just smiling. He's not after me. Cut it off. 닉슨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암 사망률은 50년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장병 사망률은 크게 줄었는데 말입니다. 암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의 천연자원 물질 보관소. 이곳에서는 천연물 속에 숨어있는 암 치료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25만 개가 넘는 식물과 해양생물 그리고 미생물을 채집해 보관하고 있죠. 연구원들은 이런 천연물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뿜어내는 화학물질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전 세계에서 승인받은 암 치료제 중 70%는 이런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치료 물질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죠. The whole repository is in 2,500 96-volt plates. 이곳에 보관된 천연물 중 실제 약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3만 5천 개 중 1개꼴로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The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migrated away from natural products. They moved to high-speed screening, high-throughput screening, and they therefore needed more compounds. So they came up with combinatorial chemistry. A very good idea, but unfortunately, it has produced one drug in the last 20 years. 암은 흔히 유전병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암의 80%는 유전자가 정상인데도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터 레어드 박사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또 다른 물질, 즉 후성 유전체의 영향 때문이라는 건데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인체 설계도인 DNA와 유전자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발현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후성 유전체는 DNA의 염기에 달라붙어 유전자의 작동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설사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실제 암으로 발현이 되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후성 유전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Eating many fruits and vegetables, not eating too much animal fats and protein are all good. And epigenetics explains part of how these processes modify which genes are used and which not. But we don't understand the whole answer to how the environment influences our epigenome. 에피지놈, 즉 후성 유전체는 같은 재료로 두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식 재료들이 타고난 유전자라면 조리 방식은 바로 후성 유전체의 역할에 해당합니다. 보시죠. 전혀 다른 음식이 만들어졌죠?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한 명은 통통하고 건강하고 다른 한 명은 마르고 아플 수 있을까요? 유전자가 같더라도 후성 유전체가 다르면 전혀 다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피 한 방울로 후성 유전체의 작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천적인 생활 습관, 음식, 운동량을 감안해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내는 것이죠. 질병의 비밀, 암의 비밀이 담긴 후성 유전체 지도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왜 암에 걸리고 어떻게 암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So we're at a turning point right now. We're at the end of the beginning in our battle against cancer, and we're at the beginning of the end. It's not that we're going to cure cancer, all cancer, within a certain number of years that we can foresee with great predictive value. It's more that for the first time we are understanding cancer well enough.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복잡한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왜 암의 발생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걸까요? 이 영상은 암세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요. 화살표처럼 암세포가 정상세포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기도 하고 심지어 정상세포 밑으로 숨어버리는 충격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깊숙이 숨은 암세포들까지 찾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 아, 너무 얼굴 좋으신데요, 요새. 최명호 씨는 신장과 간 그리고 횡격막까지 전신에 암이 번졌지만 바이러스 임상 시험 후 크게 호전을 보였습니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 이 정확한 완치가 됐는가 저도 제가 장담은 뭐 하겠지만 일반인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보고 암 환자라고 아무도 모르지. 뭐 암 환자라 하겠습니까 저보고. 예, 이게 완치된 환자의 최명호 씨의 주치의인 김성근 박사는 치료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죠. 암세포가 이제 파괴된 게 사진상에서 보이고 2달 뒤에 찍은 사진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그 종양 크기의 감소가 지금 확인이 되고. 부산대 연구를 소개한 네이처 메디슨지는 JX594 항암 바이러스가 암을 지속적으로 막아내는 효과, 즉 면역을 유발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서 항암 바이러스 치료를 멈춘 후에도 계속 간암세포의 활동성이 줄어드는 경과가 보인 것인데요. (8주) 이전에 바이러스 치료가 중단됐지만 14주까지 계속 암 조직의 괴사가 진행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부산대 연구진은 백신이아 바이러스에 GM-CSF라는 면역 물질을 넣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의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암세포에서 증식해서 암 조직을 파괴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드디어 깨어나 암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못 자라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 몸과 바이러스가 협공으로 암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 치료는 하고 나서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도 암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결국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암에 대한 어떤 면역 반응을 야기시켜서 그 면역 반응 중에서도 항체가 아무래도 몸에서 생겨서 그 지속적으로 그 환자의 종양을 공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종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늦게 죽는 거는 아무래도 황태호 박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암에 대해 면역이 만들어진 환자의 항체를 분리해서 다른 환자의 암세포에 넣어주고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암세포들이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특정 암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암세포들은 아마 그 항체에 대한 항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들이 암세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암에 대한 항체가 생긴 최명호 씨가 암에 다시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암을 기억하는 항체가 이미 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생긴 항체를 다른 환자들에게 준다면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태호 박사는 이러한 현상이 우연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의 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물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암 항체가 형성된 토끼의 혈청을 암에 걸린 또 다른 토끼에게 주입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면역이 생긴 토끼의 항체를 주입한 지 3주 후 토끼의 종양 크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CT 검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황태호 박사팀뿐만 아니라 부산대병원의 암센터 연구진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다중암 항체 치료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날 촬영에서 암 항체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전의 크기가 주사 주기 전에 3.5cm 정도 됐던 크기가 이 항체를 주사를 한 이 토끼의 경우에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은 걸로 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어떤 토끼에서는 크기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변화를 관찰하고 생존 기간을 관찰해야 되지만은 현재로서는 항암 면역이 제약소고사 주사를 준 후에 생기는 그런 항체 면역으로 아마 치료제 개발 목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집중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항암 바이러스 치료는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가 주목하며 다양한 암종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D 시장 규모도 향후 10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죠. 부산대 신약개발 R&D 센터.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바이러스 임상시험 환자의 혈액을 분석해 미국 FDA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이 불가능했던 우리나라에서 퀄리티 랩으로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의 허브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非常に高い技術を持ったテクニシャンが臨床検体の検査をしております。したがって我々も臨床試験を行った検体を保安先生のこのクオリティラボで検査していただき、一緒に臨床研究を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바이러스로 암을 제압하는 혁신적인 발상은 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줄 것입니다. 바이러스 치료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더 많은 환자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바이러스 치료로 효과가 인정된 것은 일부의 암입니다. 바이러스를 다루는 유전자 기술 역시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 치료를 거부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바이러스 치료는 수술과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능 치료와 병행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In terms of the virus therapy, one of the things that we've learned very rapidly in the last decade is that the treatment itself is very easy to tolerate, but it needs some additional help to make it work better. And for that reason, we're combining it with the standard treatments that we use, things like drug treatment and radiation treatment. 우리가 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는 무해한지 또 효과는 실제 어떤지 어떤 사람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잘 관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기 암 환자가 되면 환자 본인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 가족들도 매우 힘들어집니다. 현재 암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9,000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도 14조 원에 이릅니다. 암과의 전쟁, 그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인류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R&D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암의 종말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완치라는 것은 아직까지 현재 기술로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환자들에게 면역 기능이 특히 상당히 만들어진 환자에게는 완치를 저희들이 관찰을 몇 명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면역적인 기능을 더 일깨워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도 암도 완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만 명 가까운 암 환자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지겠죠. 암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지만 모든 사람이 암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새로운 암 치료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